지킴이 건강 버라이어티 올리 오늘 남성분들 반응이 사뭇 다르네요. 네. 오늘 말이죠. 이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올리브의 새 식구가 왔습니다. 예, 소개하겠습니다. OBS의 대표 미인 건강미인 강미정 아나운서 소개합니다. 강미정. 나이가 정말 이상해요. 이렇게 환호를 받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기분 좋아. 네. 안녕하세요. OBS 대표 건강미인 강미정입니다. 저는 건강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꼭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렇게 또 선남 선녀들과 함께해서 아니 말이 나온 김에 네.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철저합니다. 네. 모든 구기 종목을 즐기고 네. 또 한 가지 요즘에 좀 이 갈래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뻣뻣해서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아나운서계 이국지네. 비슷해 캐릭터가. 홍주 씨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발냄새를 모으고 있어요. 모은다기보다는 가지고 다니죠. 예. 그래서 오늘은요. 네. 누구나 앓기 쉽고 또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자, 이젠 뭐 나이 드신 분들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그 원인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채널 고정입니다. 다리만 꼬던 샤론 스톤도 멋들어지게 춤을 추던 가수도 강철 터미네이터마저 미처 알지 못했던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지나친 무릎 사용. 건강한 사람에게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무릎 통증,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우리의 무릎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란 무릎 안쪽 슬개골 하부의 연골이 탄력을 잃어 무릎 관절과 부딪혀 생기는 통증을 말하는데 평소 걸을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무릎을 굽혔다 펴거나 오르막 내리막길을 거닐 때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을 의심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무릎의 불편한 증상. 그만 끝낼래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요. 무릎 통증과의 악연을 끝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의 올리브 슬개골, 연골 연화증을 낱낱이 짚어드립니다. 대한민국 탁구의 대들보 유남규 감독 나와주셨습니다. 대들보라고 소개를 했는데 괜찮습니까? 예. 좀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나름 괜찮습니다. 아니 대들보 말고 그럼 우리나라 탁구계 뭐 이렇게 소개해주면 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탁구계의 예. 황제. 황제. 다시 소개하시죠. 예. 대한민국 탁구계의 황제 유남규 감독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참 무협지 걸 많이 봐가지고 황제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부양신공 이런 거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은 개그맨이세요. 제가 이봉원 선배 많이 닮았거든요. 진짜? 안경만 쓰면 이제 좀. 그 살이 좀 오르신 거예요, 선수 때보다? 또 유산소도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요 살이 좀 많이 빠지는 스타일이죠. 그러다 나중에 또 의료 도움을 좀 받고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보니까 그 운동하다 기절한 적도 있다고. 정말? 기절을 왜 해요? 제가 좀 빈혈기가 좀 있었고요. 있는데다가 뭐 훈련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눈 뜨면 병원이고. 정말? 네.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산악 훈련을 저희들 많이 하거든요. 산악 훈련 하다 보면은 저희 탁구 구장이 이렇게 골프장 있는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가 좀 낭떠러지예요. 그러면은 세게 부딪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부딪히면은
떨어지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이게 런닝하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하고 제가 8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기 전까지는 솔직히 3일에 한 번씩 그 생각 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절벽에서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쉬고 싶다 이런. 네, 보니까 그렇게 낭떠러진 아니더라고요. 한 30m? 죽을 것 같은 구체적으로 보셨네. 그러니까 그 정도 저렇게 넘어지면은 한 3일에서 한 일주일만 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 그때 이제 떨어져서 이제 얼굴이 이렇게. 얼굴 아직 안 떨어졌어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저요 옛날에 꽃미남이었어요. 지금도 그런다 또. 아 지금도 얼굴은 못 껴요. 진짜로 이렇게 눈 크게 뜨고 그래서 참 이렇게만 하셔도 그죠? 제가 금메달 딸 때는 네. 진짜 배용준, 뭐 장동건 저리 가라 했어요. 그때 저희가 다 봤던 세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얼굴을. 저희 인기 있지 않았었어요? 무릎뿐만이 아닌데 많이 아픈데, 진짜. 우리 팬들이 팬들한테 이제 어떤 약을 좀 치는 거지. 또 김정민 씨도 TV 가이드, TV 저널 이런 데 순위에 올랐던 아주 인기 있던 그 시절에 자꾸 팬들이 오면 팬들 자꾸 돈을 뺏어가지고. 네, 소문 많이 났어요. 사인지에 돈 같이 끼워주면 그제서야 사인을. 나를 좋아하면 떡볶이 좀 사봐. 반대로 됐어. 근데 꿈이란 건 자꾸 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뭐 10대, 20대, 30대 살아가면서 어떤 꿈들이 있었는지 약간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태극 마크를 보면요. 네. 이렇게 가슴이 설레요.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왜 그런지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애국가를 들으면 왜 눈물이 나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를 내가 몸에 지닐 수 있는 거는 국가대표가 돼야지만 태극기 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대표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10대 때 최연소 국가대표, 20대 때 뭐 교수, 30대 때 체육부 장관, 40대 때 기업의 CEO, 5, 60대 때 편안하게 먹고 살고. 막 그런 꿈을. 잘 가다가 왜 갑자기. 너무 갑자기 쉬는 거 아니에요? 5, 60대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살죠. 꿈이 없으면 빨리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빨리 돌아가실까봐 꿈을 가졌잖아요, 다시. 체육계 대통령. 근데 정말 체육계 대통령이신데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시합 전에 준비할 때 난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우승한다. 저는 노트를 많이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꼼꼼하고 완벽주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뭐 김경 씨랑 뭐 표현병 씨랑 시합을 한다. 그러면은 벌써 일주일 전부터 분석이 들어가죠. 상대방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야. 기억을 해서 이제 시합 들어가기 전에 저는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 가서 문을 잠그고 앉아서 노트를 쫙 보면서 머리 입력할 때까지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5분씩 늦게 나갔었어요. 이렇게 철두철미하시고 예 짜임새가 있으시고 꼼꼼하시니까 대단하시다, 진짜. 아마 그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도 미리 딱 있죠. 여기다가 여기서 신발 사이즈는 235에 날씬하고 바스트 웨스트 딱 정해고 목은 거북목이 아니어야 되고 딱 해서 그래서 결혼 연령이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예, 많이 높았죠.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이게 눈이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내려오게 돼서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없는 거야. 그렇죠, 맞아. 그러다가 40대 되니까 이제는 진짜 아무나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 대로 갔지. 지금 아무나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와이프를 보니까 참 내가 이 지금 와이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다 헤어짐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셨어요, 지금. 근데 와이프도 미인이지만 딸바보시잖아요. 따님이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아, 너무 이뻐요. 혹시 따님 탁구 우리 한다 딸이- 그러면 시킬 건가요? 참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좀 뭐하지만은 진짜 99% 저 닮았어요. 진짜. 99%. 아, 그럼 크면 클수록 이제 아니 신화의 이게 이제 성격이 이제 저를 닮았어요. 아, 이게 다행이네. 이제 애가 저는 몰랐는데 제가 1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기절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절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리고 탁구를 그러니까 4살 때 이 고무줄을 매달아가지고 탁구공을 해가지고 네. 치는데 이 원래 칠 수도 맞출 수도 없어요, 꼬맹이들은. 근데 그걸 맞춰갖고 이게 리듬을 가지는 거 보고 얘는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내년부터 한번 취미로 한번 시켜볼까 생각합니다. 후배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감독으로서 후배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텐데 하다가 뭐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은 어떠세요, 감독으로서? 아, 그래서 요번 올림픽 때 사실 노장들 3명 데려갔잖아요. 30대 초반 중반 애들이
다 부상이에요. 끝무렵이다 보니까 유승민이 이 완전 고관절 다 달아버렸지. 관절 부분 다 닳고 오상은이 어깨 수술, 주세혁이 뭐 봉화지겸 제대로 된 애들이 없어요. 그럴 때 전 올림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선수들의 저하고 심리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 받을 때 야 짐 싸고 나가. 너 이 새끼 그렇게 하려면 나가. 막 저는 굉장히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가서 뭐 너 들어와서 잘못됐습니다 다시 했지만은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네, 오늘의 주제가 무릎 통증인데요. 혹시 유남규 씨 무릎 통증 겪으신 적 없으세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역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파워를 기르기 위해서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150kg 메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 보니까 150kg. 예, 무릎에 아마 좀 통증이 있어서 키도 안 자라지 않았나. 150은 넘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사실 현대인 치고 이 무릎에 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무릎 통증. 그 중에서도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오늘 알아볼 텐데요. 자, 슬개골, 연골, 연화증의 전문가 올리브 닥터를 모십니다. 젊다고 너무 뛰어다닌 당신. 쌀쌀해진 겨울철 무릎에도 찬바람이 불어온다면 이분을 주목하라. 정형외과 전문의 김덕규 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김덕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델 같은 모델. 이태리 남자. 저쪽에서 이렇게 이제 이 세트랑 이렇게 쓰시는 거랑 해서 저희 프로그램의 그 미녀 작가 우리 아름 작가가 지도를 하면서 굉장히 스킨십을 많이 했는데 괜찮으셨어요? 그 와이프 위에 다른 여자가 처음 된 거라서 너무 긴장을 해서 좀 긴장이 됐습니다. 예. 긴장 푸시고요. 예. 자, 오늘 사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슬개골, 연골, 연화증. 어떤 질병입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무릎 앞쪽을 감싸는데 거기가 위치한 슬개골의 연골이 연화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보통 우리 뼈는 이제 허벅지뼈라는 대퇴골과 그다음에 정강이뼈란 경골, 무릎 앞쪽뼈인 슬개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슬개골 아래쪽은 관절 안쪽은 연골로 되어 있는데 이 연골이 물렁해지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병입니다. 연골의 역할은 주로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연골 연화증이 생기시게 되면 무릎이 일반적인 충격에도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연골은 어느 정도의 딱딱함이 있으나 이제 연골 연화가 되면 연골이 물렁거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제 연골이 솜털처럼 이렇게 너덜거리면서 이게 점점점 더 진행이 되면 마지막 단계에는 결국에는 연골 아래쪽에 있는 뼈까지 드러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저처럼 체격이 좀 있는 사람들은 더 안 좋은 건가요? 솔직히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는 있거든요. 체격이 좋다는 표현이 근력이 좋다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몸무게가? 몸무게. 솔직히 물어봐요. 여자예요, 여자. 놀리는 거예요? 제 몸에서는 근육은 없어요. 오로지 살이에요. 순살이에요, 그냥. 네, 그러시면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골 연화증의 원인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통 무릎 관절에 압력이 증가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오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계단을 자주 오르고 내리거나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높은 하이힐을 신으면서 오래 서 있는 경우, 키높이 깔창이라고 그래서 쉽게 되면 아무래도 비정상적으로 무릎 앞에 압력이 더 증가되겠죠. 무릎의 체중이 보통 걸어 다닐 때는 1.5배에서 2배,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는 3배에서 5배, 그다음에 쪼그려 앉거나 달리기 할 때는 7배에서 8배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시다 보면은 연골 연화증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외상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부닥치면서 무릎 앞쪽으로 생길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슬개골이 비정상적으로 바깥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흔히 말씀하신 연골 연화증이랑 관절염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호발 연령대입니다. 보통 연골 연화증은 20, 30대 여자분에 잘 생기고, 퇴행성 관절염은 50대, 60대 이후에 여성분들한테 호발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골 연화증은 보통 평상시 걸을 때는 큰 문제가 없으나 계단을 올라내리거나 내려갈 때, 쪼그려 앉았을 때, 이럴 때 무릎 앞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데 비해
퇴행성 관절염은 걸어다닐 때도 통증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자다가도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 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세 번째로는 또 이제 연골연화증은 엑스레이 촬영상 보통 정상